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애들을 하교시키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셔틀버스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서 타면 1시간 반을 차 안에 있어야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썽태오라는 거 아니면 버스, 힘들 때는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집을 어느 쪽에 구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아이들 학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할 거야? 와. 지금은 빨간 버스를 탔습니다. 태국에 버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같은 노선에 저희가 있는 데는 빨간 버스가 있고 파란 버스 종류가 2개가 있어요. 버스 번호는 여러 개가 있는데 빨간 버스는 에어컨이 없는 버스고 파란색 버스는 에어컨이 있는 버스인데 같은 노선을 가는데 버스마다 요금이 달라요. 에어컨이 없는 버스가 제일 싸고 오래된 에어컨 나오는 버스가 그 다음으로 비싸고 에어컨이 나오는데 새로 생긴 버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신차처럼 새로운 버스가 더 비싸요. 그래서 되게 참 재밌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정해지고 나서 학교 주변으로 집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집을 구하는 방법은 있지만 가장 구하는 쉬운 방법은 결국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이 지역을 담당하는 에이전시가 연락이 되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매물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서 그 중에서 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본 집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번째, 4번째 봤던 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랑 더 가까운 곳의 집들도 보여주긴 했는데 뭐 집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안 맞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 이 집을 정해서 살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장이 있는 콘도를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맞는 집을 찾아야 했고요. 예산에 맞는 집들을 추천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집들을 보고 나서 그 중에서 지금 집을 정하게 됐습니다. 정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예산을 저희가 한국 돈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그 예산이 실제로 한국에서는 값이 오른 거죠. 태국 자체 내에서야 같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펀딩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로 계산을 하면 한국 돈으로는 금액을 추가하는 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려해서 앞에 보이는 이 집이 처음에 저희가 추천받아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한번 가봤던 곳입니다. 저곳에서 2개의 집 정도 추천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큰 건물 안에 있어도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월세를 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넓은 집은 엄청 저렴했어요. 상대적으로 엄청 저렴한 집이었는데 일단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집이어서 완전 텅텅 비어있고 안에 인테리어를 다 새로 해야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아가지고 좀 아쉽다. 좀 더 알아보자 라는 상황으로 넘어갔고 다른 집들을 보다가 이제 저쪽에 있는 집 하나가 또 있다고 해서 봤는데 거기는 엄청
인테리어를 좀 삐까뻔쩍하게 잘 해놓은 집이었는데 거기는 조금 좁았어요. 네. 저희 이제 4명이다 보니까 4명이서 살기에는 좀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수영장이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외관만 보고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참 관리가 안 되는 곳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곳은 포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기 안에도 물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더 좋은 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볼 때 당시에는 좋은 집이 없었어가지고 결국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저희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를 일단 먼저 알아봤거든요. 괜찮은 집 2개를 봤는데 하나는 너무 시설이 잘 돼 있고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투룸이 없었어요. 원룸만 있었고 엄청 비쌌습니다. 엄청 비쌌고, 네, 엄청 비쌌어가지고 거기는 네, 한번 그래도 구경은 해보자. 이 정도 퀄리티의 집은 얼마고 어떤 시설들이 있나 확인하자 해가지고 확인했던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간쯤 되는 곳도 가봤는데 거기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학교까지 오는 길이 좀 안 좋았어요. 한국처럼 인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보통 오토바이나 차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뚜벅이 인생에게는 거기는 어른 걸음으로 또 한 2-30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 애들하고 걸어 다니기가 너무 쉽지 않겠다. 왜냐면은 그 갓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지금도 뭐 보시면 이런 길을 애들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사실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같이 다니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좀 아쉽구나 해가지고 공간도 엄청 넓게 잘 되어 있었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좀 괜찮구나 라고 했는데 네, 거기도 네, 패스를 했습니다. 학교 셔틀버스 가격을 알아봤어요. 가격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애들이 2명이잖아요. 애들이 2명이어서 인당 요금을 받는 거죠. 인당 요금을 받는데 한 학기 2아이를 오고 가는 거를 하는 가격을 계산한 걸 가지고 하루하루 요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저희가 택시를 부르면은 한 대의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 콜택시를 불러서 아침에 저희 숙소에서 픽업을 오는 콜택시를 예약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끝날 때도 학교에다가 콜택시를 예약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랑 비슷합니다. 학교 셔틀버스 요금이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성태우나 버스나 택시 이런 걸로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는 아이들을 찍을 수 없어서 일단 차량을 멈추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숙소를 정할 때 1순위는 아이들이고요.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태국에 사는 거니까 그래도 한국보다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래 자기들의 방을 원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3룸을 구하지는 못했고요. 2룸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 아마 푸켓으로 내려가서는 3룸 이상의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나이가 있어서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한 방을 같이 쓰게 하지 말고 각자 방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방콕에서 1년 동안만 좀 참아달라고 해서 네, 투룸에서 아이들이 방을 같이 쓰고 성태오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타고 가겠습니다. 오, 자리가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옹기종기 모여서 타고 있네요. 엄청난 사람들이 단체로 타고 있는데. 이게 다 돈 벌기 위한 겁니다. 네? 뭐라고요? 이게 다 운전기사의 돈 벌기 위한. 아유!
이렇게. 아, 나 성태를 떨어뜨렸는데 주워주셨어. 고맙다. 집을 구할 때 결국은 학교랑 가깝게 하느냐 아니면은 공부하러 가는 어학원에 가는 그 지하철역과 가까이 하냐라고 했을 때 학교가 있는 그 골목 대로변에서 가까운 그 BTS역 근처에 있던 집을 구했고요. 그곳에서 1년 동안 살 예정입니다. 근처에도 콘도는 되게 많아서 뭐 더 많이 알아봤으면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집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집을 구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이 집을 구해서 지금 살게 됐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에이전시를 잘 만나서 에이전시랑 잘 연락하고 하면서 집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정하게 됐고요.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내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제도가 있는데 보증금은 월세를 2달치를 미리 이제 넣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 집에서 이제 나갈 때에 집주인이 하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 보증금 안에서 일부를 이제 공제하고 저에게 돌려주는 건데 복비도 집주인이 내는 거고 그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이제 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 보증금의 일부를 못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갈 때 이거 보증금 다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걱정하지 말라고는 말했지만 뭐 가봐야 알 것 같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다고 이제 플러그를 꽂아서 체크했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냉장고가. 그래서 새로운 냉장고가 왔습니다. 새로운 냉장고가 왔고 의자도 고장난 의자가 있어서 새로운 의자를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집주인이어도 보증금을 다 안 주고 거기서 좀 공제하고 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집은 그런 계획과 기준을 가지고 구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에 살게 됐고 아이들도 나름 만족하면서 1년은 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럼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